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5월 23일 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9일 남았죠. 9일 남았는데 민주당이 현재 상황은 최악입니다. 최악. 그 지방선거, 강력단체장 선거도 그렇지만 7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지는데 어디 만만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호남 강력단체장 호남 3곳 그리고 제주도 이 정도 빼고는 지금 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지지율 조사가 쏟아졌는데 뭐 격전지라고 했던 충남, 경기도, 뭐 세종 이런 데서도 일제히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총괄선대위원장이죠.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무명의 국민의힘 후보에게 지금 덜미를 잡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민주당이 이 모든 계획이 지금 어그러졌죠. 원래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할 때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선에 지고 나서 곧바로 출마를 할 때는 나름대로 이 시나리오가 있었죠. 이재명이 이 가장 편한데 인천 계양을에 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방탄조끼도 있고 국회 회기 동안 체포 불체권 불체포 특권 이런 방탄조끼도 있고 또 그 여세를 몰아서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장악해서 다음 총선 그리고 다음 대권까지 내다본다 이런 원대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재명이 인천 계양에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지휘하는데도 이 참패 기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 원로들이 총결집에서 나서야 된다. 뭐 이해찬, 이낙연까지 뭐 다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 어제 오늘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판에 등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정가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시사저널에서 기사화가 됐습니다. 기사화까지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인데 흔들리는 이재명의 커지는 문재인 등판론. 원래는 이재명이 이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근접한 이 승부를 벌였기 때문에 다시 이재명이 등판을 하면은 이 지지층이 총결집을 해서 지방선거는 무난히 치를 수 있을 거다. 그런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 임기 막판까지 그래도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 또 일정 부분 지지율을 유지를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다시 등판시키자. 이런 이야기들이 민주당 안에서 솔솔 나온다. 자, 그것이 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이재명 입지가 휘청이고 있고 원래는 시나리오가 보궐선거 낙성, 지방선거 전국 과반 승리, 당권 도전 이렇게 그렸지만 이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인천 계양을 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기 때문에 자, 뭐 원인은 여러 가지죠. 뭐 금서완박에 대한 이 역풍도 있고 또 박안주 의원을 비롯한 성추문, 뭐 최강욱 또 김남국 이런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보여준 그런 한심한 일들, 뭐 그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의 컨벤션 효과, 또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이 민주당의 계획이 무산되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또 뭐 실책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다 알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카드가 지금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른바 친노 친문을 구심점 삼아서 전통 민주당 지지층과 범 이낙연계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자,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도 지내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막판까지 민주당 후보들이 고전할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유세활동에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 유세활동이라면은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벌이는 것이죠. 연설을 마이크를 잡고. 자, 거기까지 지금 이 시사저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재명은 인천 계양을에서 표차를 크게 벌여놓은 뒤에 전국 유세를 지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당장 안방 상황도 어려워지면서 전국 유세 계획 전체가 지금 흔들리는 모양새다. 당선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재명은 인천 민심 잡기에 올인해야 한다. 자, 그래서 전국 유세를 참 다니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필요성이 거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다시. 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유세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무현, 이낙연, 이재명 등으로 나눠진 민주당 지지층을 한대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문재인이라는 주장에서다. 그리고 때마침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을 맞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 봉화마을로 갔죠. 자, 한 12,000명이 모였다는데 여기서 문재인이 등장을 하자 열렬히 환호를 했다. 자, 이런 것까지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민주당 의원의 코멘터를 답니다. 이 시사저널 기사에서 이낙연을 지지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초박빙이었던 대선 결과를 고려를 하면 이재명이 그때 초박빙까지 갔다 이것을 고려를 하면은 지금은 기존 민주당 지지층조차 이재명과 당에 실망한 기로가 읽힌다. 그래서 전 정권의 임기 말 지지율조차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등판론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오늘 봉화마을에 갔는데 봉화마을에 다녀오고 나서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SNS를 부쩍 많이 하고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건 2017년 5월 그때 당선되고 나서 바로 직후에 8주기 행사에 참석을 했죠. 그때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취임을 하고 난 그때 대통령이었죠.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5년 후에 찾아뵙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재임 중에 한 번도 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도식 참석하고 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뒤에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썼는데 약속을 지켰습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찾아뵙겠다. 자, 성공을 했을까요? 자, 그 평가는 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SNS에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오늘 추도식에 참석해서 권양순 씨 사저에서 이재명 후보와 비공개 오찬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이제 민주당 지도부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지 않겠느냐. 자, 그런 관측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이재명은 기자들과 만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식사 자리에서 여러 말들을 나눴는데 특별한 정치가 의미가 있는 말씀은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까지가 지금 제가 상황을 짚어드렸고, 시사저널을 비롯해서 일부 평론가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선거 이제 9일 남았는데 워낙 민주당이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해체가 될 수도 있다. 그 시나리오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나중에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친문, 친명 사이에. 자, 이 상황이니 문재인 등판론까지 나오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판에 등판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선거판에 등판한다는 거는 지원 요새 나가는 겁니다. 지원 요새. SNS 활동은 벌써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반지성, 윤석열 대통령의 반지성에 빗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걸 반지성이라는 SNS 글을 올리면서 본인 집 근처에서 이 확성기를 털어놓고 시위를 하는 일부 보수청을 겨냥해서 반지성 이렇게 하면 공격을 하고 했죠. 자, 그래서 SNS 활동을 통해서는 계속 본인의 어떤 입장을 밝히면서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발신하겠지만
선거판에 등장을 해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서 누구 지원 요새를 하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유는 한 세 가지죠. 일단은 뭐 전직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선거판에 아무리 어려워도 뛰어드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 거기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선거판에 다시 등판을 하면은 여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재임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실책들,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K방역이 무너진 것도 그렇고, 또 특히 본인의 개인 그 권력형 비리 의혹들, 지금 검찰이 막 수사를 착수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더 불거져서 공격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지원 요새 같은 건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등판을 한다고 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죠. 아무리 지지층이, 지금 문재인의 지지층은 뭐 그냥 민주당 후보들 찍습니다. 물론 뭐 조직 그 동원 같은 데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뭐 중도층 확장이나 아니면 지지층을 골수 지지층, 강성 지지층은 몰라도 그것도 민주당 지지층들을 또 하나의 결집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죠.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이 어떤 구심점에 대해서 팬덤을 형성을 하려면, 새로 형성을 하려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래가 없죠. 이제 퇴임한 대통령입니다. 다음에 또 선거 나올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퇴임하면서 뭐 농담 삼아서 다시 또 출마할까요? 했지만은 출마할 길은 막혀 있죠. 적어도 대통령에는 출마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 중임 금지가 헌법에 딱 되어 있습니다. 중임이라는 것은 이어서도 두 번 할 수 없지만은 한 타임을 쉬고 또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단체장과는 다르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지방자치법에 그 대통령은 헌법에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계속해서 3기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기를 하고 쉬었다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출마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문재인 등판론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 상황이 최악이다. 그리고 이재명 카드로는 도저히 못 버틴다. 그래서 고육책으로 뭐 이렇게 문재인 등판 이야기가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지원 요새 같은 건 하지 않겠지만 SNS를 통해서 충분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선거판에 이름을 내밀 그럴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지원 요새를 가는 그 상황까지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